금전 청구 사건, 가장 기본인, 제일 많은. 그래서 이거대로 오늘, 다음 주, 그 다음 주,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못했던 거랑 집행법상에서랑 묶어서 총정리. 그때는 많이 익숙해져가지고 업그레이드 돼 있어가지고, 첫날, 둘째 날은 초등학교 수준이라면, 오늘은 고등학교. 이렇게 랩이 올라가서, 사실은 이 자리에 경험이 얼마 없는 분도 오래 한 경험 이상, 이거 감을 잡을 수 있도록 할 거예요. 자, 금전 청구 대표적으로 이렇게 청구 취지를 봅니다. 아까 본 거. 금전 청구 사건 청구 취지. 피고 원고에게 돈을 지급하라는 거다. 피고 원고에게 돈 및 이에 대해서 지급하라. 이때 주의할 게 뭐라 그랬다? 간혹 밑자를 빼먹어가지고 밑 500만 원에 대하여 이렇게 써가지고 이자만 청구한 게 돼가지고 와, 이게 문제가 되는 거가 있으니까 조심해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500만 원 이걸 빼먹어가지고 500만 원에 대하여 이렇게 써가지고요. 언제 발견돼 이게? 이걸 가지고 집행할 때 이게 자기가 안 보여. 자기가 쓴 거는 이게 밑자가 들어간 거로 보여. 강제집행대 법원에서 문제 삼는 거야. 근데 이게 시효 연장 재판이었다거나 이 10년 만에 연장 재판 받은 건데 이렇게 됐다거나 그러면 그 책임이 누구한테 간다? 이거 누가 썼느냐? 요 밑 청구 취지. 금전 청구는 청구 취지는 무색 투명한다. 이게 물품 대금인지 대여금인지 모른다. 청구 원인에다가 다 쓴다. 청구 원인. 매매대금, 계약금, 대여금, 구상금, 임차보증금, 공사대금, 투자금, 양수금, 추징금, 전부금, 부당이득, 임금, 약호응금, 수표금, 합의금, 약정금, 정상금, 손해배상금 다 쓴다. 시험에서는 짧기 때문에 시간이 여기에 뭐를 쓸 건지 굉장히 고민하고 막 그러는데 실무에서는 시험처럼 이렇게 딱 두 줄 쓰기를 원하지는 않는다. 아이러니다. 실무에서는 꼭 써야 될 말은 써야 되는데 전후 사정에서 오히려 이해하기 쉽기를 원한다. 나 청구 원인에 연연하지 않는다. 매매대금, 계약금, 왜 매매대금을 받아야 되는지, 왜 대여금을 받아야 되는지, 얼마를 왜 받아야 되는지만 상식적으로 잘 줄여 쓰면 된다. 너무 이상한 거 쓰지만 않으면 괜찮다. 그래서 여기는 이 시간에는 청구 원인을 많이 얘기하지 않는다. 수험할 땐 이거 많이 얘기하는데 요건 꼭 써야 된다. 멍뚱한 거 쓰지 말아야 되는데 수험할 때 쓰지 말라는 것도 실무에서 쓰길 원하는 것도 많다. 관련이 없는데도 너무 관련 없는 거 아니면 그래 판사도 이해하기 쉽지. 참고로 그렇다고 막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뼈대기만 기본적인 요건 사실을 쓰되 연연해하지 말고. 근데 청구 취지는 안 그렇다. 여기에는 이상한 말 쓰는 걸 되게 싫어한다. 이거랑 그래서 여기는 유형별로 주의할 것만 알아면 된다. 청구 취지는 이렇게 200만 원, 여기는 이렇게 차용금인지, 여기는 이렇게 돈, 여기는 이게 이자인지 이렇게 써야 된다. 원인에다가. 기본형이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자를 지급하라. 여기서 완제일이라는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요즘은 다 갚는 날로 쓴다. 그리고 이렇게 이율이 한 개일 때는 이 비율로, 하지만 이율이 5%, 뭐 12%, 20% 두 개 이상일 때는 각 비율, 지급명령일 때도 쓴다. 정으로. 응용형이 이제 이거 500만 원, 그러니까 8천만 원이면 이중 500만 원 언제부터, 300만 원, 3천만 원 언제부터, 이건 어느 때 쓰는 거다? 돈을 여러 번 빌려줬을 때. 이때 빌려주고, 이때 빌려주고, 이때 빌려줬을 때 이자를, 이건 이때부터 빌려준 날로부터 이렇게 할 때 쓰는 거다. 시험에서는 이제 매매대금 사건은 많이 하지만 실무에서는 매매대금 사건 그런 건 정말 거의 없다. 이게 많다. 돈을 여러 번 빌려준 사건. 그때 이자를 의뢰인이 이자를 다 받아달라고 얘기할 때 이자를 꼭 얘기를 해야 돼. 많은 경우는 시험과 달리 실무에서는 원금 받기도 바빠. 그냥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이렇게 해달래는 경우가 많고, 이자는 그래서 잘 얘기해서 이자 쓰는 게 어렵지 않으면 빼먹지 말고 쓰지만 이자가 복잡한 게 의외로 많아요. 돈도 그럴 때 잘 얘기해서 어느 게 좋겠는지 의논한 다음에
씁니다. 그래서 이거 시험과 달리 너무 연연할 필요 없어. 이자를 언제부터 하는지를. 이자 며칠 늦었는데 왜 그렇게 썼냐 이렇게 하는 사람 없어. 받으면 감지덕지야. 응? 많은 경우가. 그러니까 어떡한다? 근데 하다 보면 진짜 이게 민감한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원칙은 알아둘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 중에 이거는 언제부터, 이건 언제부터, 각 다음날까지 이런 식으로. 또 이제 가끔 여러 명한테 청구하거나 여러 명인 경우 이렇게 이게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 이때에 이렇게 원고가 사망해서 여러 명이면 이렇게 한 명을 앞에다 땡기고 원고 누구에게 얼마, 원고 누구에게 얼마, 원고 누구에게 얼마 이렇게. 그리고 이게 병정보가 같을 때는 얘게 100, 얘게 100, 얘게 100이 아니라 얘게 각 100 이런 식으로 각을 좀 활용한다. 이거 책에 나오니까 외울 필요가 없어. 수험생들은 이걸 외워야 되기 때문에 막 강조하거든. 책 있는 거 뭘 외워? 원리만 알면 된다니까. 자, 이렇게 원고에게 피고가 온 500만 원이면 여기 된 이자를, 을은 870만 원이면 이자를 각 지급하라. 여기에 돈을 지급하라 그래도 되고 돈을 각 지급하라 줄을 바꿔서 청구 말씀드리죠. 청구 원인은 내용만 이해하면 문제 삼는 판사들이 없어요. 내용만 이해하면, 모순만 안 되면. 청구 취지는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몇 줄 안 되는데. 청구 취지는 내용 이해 가지고 안 되고 이 도구 개념을 틀리게 쓰면 안 돼. 그래서 지금 요 교재를 이게 연수원 최근의 자료니까 이걸 알아두면 어떠한 청구 취지도 자신감 있게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오랫동안 연수원 자료를 가지고 강의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그런지 저는 사실 우리 사건 의뢰할 때 청구 취지가 상당히 확신이 있어서 아주 어려운 사건 청구 취지도 자신 있게 그게 큰 도움이 돼요. 보정명령이나 청구 취지 정리하라고 잘 쓴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 근데 이게 간단한 건 보정이 안 나. 다 알아. 어떻게 쓰지? 막 그럴 때 거기도 생소한 게 있어요. 법원 직원도. 그때 이걸 써서 흔들리지 않는, 마찬가지예요. 많은 내용 있는 게 아니고 조그만 내용을 응용하는 거예요. 자, 중첩관계가 있을 때, 여러 명한테 중첩관계가 없을 때는 따로따로 청구해야 돼. 이렇게 원고에게 갑은 얼마, 을은 얼마 이렇게 따로따로 청구한다. 이렇게 따로따로. 근데 중첩관계가 있을 때는 연대일 때는 연대해서 합동을 오음수표일 때 요즘 오음수표 사건이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 예전하고 달리. 근데 이제 있을 때는 합동하여로 써야 된다고. 어떻게 쓴다? 오음 사건은 요새 문방구 오음이 있긴 있는데 드물어요. 전자오음이 있어요. 전자오음은 어떻게 하면 이걸 출력해 와야 돼. 전자오음이 컴퓨터에 있는 건데 그걸 이렇게 출력해 와. 발행인 뭐 이렇게 등기부등 못 띄듯이 거기서 출력해 온 걸 가지고 씁니다. 합동하여로. 그리고 이제 부진정인데 공동불법행위 이런 거, 불가분 채무, 특히 알아둘 게 뭐다? 공동임대인이 보증금 반환하는 거. 그래가지고 부인, 남편 2분의 1로 집주인이 돼 있는데 내가 세로 얻었을 때 남편 명의 지분의 경매가 들어와도 배당 요구를 절반만 하는 게 아니라 전액을 한다. 전액. 불가분 채무라. 이렇게. 그리고 남의 땅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사람, 반환 채무가 불가분 채무라 전액을. 그러니까 뭐냐면, 자 보세요. 내 땅에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있었어. 그러면 내가 소송 어떻게 하냐면, 남의 땅에 있는 건물, 갑은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할 때까지 사용료를 내라 이렇게 하는데, 그 갑이 사망해서 상속인이 5명이 생겼다. 그러면 철거하고 인도하고 사용료를 쪼개서 내는 게 아니라 불가분 채무라서 이거 불가분 채무라서 전액 내야 돼. 이거 전액 이렇게 정리합니다.
연대하여 합동하여 말고 나머지 중복인 경우에는 전부 공동하여인데 제일 대표적인 게 뭐다? 공동불법행위처럼 부진정 연대채무. 이건 연대채무는 둘이 연대하기로 합의해서 연대채무를 지는 거고, 이거는 둘이 합의한 적은 없지만 공동으로 얻어맞았을 때, 그래서 이걸 부진정 연대채무 그런다고. 공동으로 물어내야 되고, 불가분 채무에서 두 가지. 임대인이 공동명의일 때 보증금 반환은 공동해서 물어내야 된다. 분할이 아니고. 또 남의 무단 점유한 사람한테 부당이득은 자기 지분만이 아니라 전액을 공동해서. 마지막으로 기타 중복인 경우 공동하여. 그래서 연대할 땐 연대해서 지급해라. 나머지는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요거는 마지막 어려운 거. 이렇게 갑은 빌려준 돈이 800이고 물품대득이 200인데 이 중에 빌려준 돈만 연대보증했다 그러면 이렇게 중첩되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게 있을 때는 어떻게 쓴다? 항상 이렇게 큰 애를 앞으로 당기고 한 명인 걸 당기고 피고가 둘이니까 큰 애, 피고 갑은 큰 애를 먼저 쓰고 피고 을은 피고가 연대와 위 돈 중 이렇게 요거 쓰는 것 때문에 어려워요.